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제 용서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용서한다고 하는 용서 작업의 주요한 이제 두 기능은 바로 나 자신에 대한 용서, 그다음에 이제 타인에 대한 용서, 이제 이렇게 이제 나눠야 될 것 같네요. 보통은 용서 그러면 사실은 이제 용서라는 작업이 나와 타인을 구분하지 않는 사랑으로 시작하기 때문에요. 사실은 나에 대한 용서, 너에 대한 용서, 그에 대한 용서 이렇게 구분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또 용서는 이제 우리 현대에서는 이제 보통 치유, 힐링, 이제 마음 고침 이런 것과 이제 관련이 좀 있는 주제고요. 우리의 삶에서 이제 들여다 보면은 이제 고통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용서하지 않는 생각이 그 안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용서 작업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용서 작업을 하는 우리한테 가장 이제 장애물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무의식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돼서 나를 대체하여 산다고 하는 것. 요게 바로 우리들의 장애물입니다. 부지불식간에 어떤 사고를 터뜨려 놓고는 나는 이거 모르겠는데 이제 그런 그 필름 이제 끊어진 사태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드리는 겁니다, 이게. 네. 그래서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거냐면은요. 이제 술에 만취한 사람한테나 생기는 문제 같이 보이는데요. 실제로는 많은 정상적인 사람들에게 생기는 문제다라고 조금 광의적으로 해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용서 작업을 할 때는 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삶을 살면서요, 비슷한 문제에 걸리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서 또 후회하고 다시 그 행동을 했던 거구나 하고 이렇게 느낄 때가 있죠. 이것은 이제 잠든 마음이 깨어나기 전까지 자동 조정 장치가 내 안에서 돌아가고 있는 상태를 이제 인식한 겁니다. 다 누구나 다 그렇죠? 내가 또 그 같은 실수를 반복했네? 또 후회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후회하면서 이거 내가 그 행동을 다시는 하지 않아야겠구나.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내가 이제 광의적으로 볼 때 필름이 끊어진 상태다. 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감각을 조금 이제 주지해 주시면서 제 얘기를 들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두뇌에는 이제 편도체라는 게 있는데요. 요 편도체에는 이성보다 빠릅니다. 판단이요. 그 다음에 이제 무의식을 인도합니다. 이 편도체가.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움직인다라고 할 때 이 편도체의 지배를 성향이 이성보다 강하게 드러나는 상태입니다. 요 편도체가 지배할 때는 의식은 잠든 상태고 이제 잠자는 마음 상태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요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편도체의 지배를 받을 때는 이성이 느리다. 이성적 판단을 할 수가 거의 없는 상태로 무엇인가 이제 앞서가는 거죠. 요게 이제 가짜 자아가 내 삶의 핸들을 잡은 상태입니다. 두 번째, 투사, 분리, 판단이 이제 주된 분위기가 됩니다. 이때는. 투사라는 건 뭐죠? 투사라는 것은 이제 대체적으로 우리 마음은 잘한 거는 내 거, 못한 거는 네 거, 못한 거는 다 네 탓, 잘한 건 내 탓이야. 이제 이렇게 투사가 보통으로 이루어집니다. 분리죠, 이것도 한면에. 원래는 이제 너나 구분 없이 이렇게 이제 연합되어 있는 그림으로 이제 삶은 일어나요. 이것도 이제 불교에서는 연기라고 그래요. 서로 의지해서 일어나요, 삶은.
내가 성공한 것은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죠. 부모님의 도움, 내 친구들의 도움, 선생님들의 도움, 그 다음에 환경의 도움, 기업들의 도움,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나만의 성공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그 개념이 이제 분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판단이 주요된 분위기인데요. 판단이 굉장히 빠릅니다. 왜냐하면 이거 지금 가름 상태예요. 경계를 가르고 이제 그 판가름을 이제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판단이 모든 것보다 앞서갑니다. 이런 분위기가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이 분위기다. 그래서 편도체가 지배되고 있는 상태가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상태는 이제 바로 이제 심리학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에고의 지배 상태라고 그럽니다. 에고의 지배 상태. 에고라는 것은 원래 이제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이건 하나의 일종의 분리를 믿는 믿음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심리학적으로는 이제 에고를 먼저 이제 얘기한 사람 누구냐? 그러면 이제 프로이트를 이제 됩니다. 엄마가 이제 아기한테 젖을 먹일 때 언젠가는 젖을 이제 먹이지 않고 밥을 먹여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밥을 먹여줍니다. 그럴 때 아기는 젖을 원하는데 밥이 입에 들어오니까 어때요? 현실과 자기가 원하는 게 서로 다릅니다. 이럴 때 이제 그 에고가 생긴다. 이렇게 이제 프로이트는 얘기했습니다. 또 이제 아기가 이제 배변 훈련을 꼭 하게 되죠. 배변 훈련을 받게 될 때 이제 자기가 자기 욕망대로 자연 본능대로 막 아무데나 싸지르면은 이제 문제가 터진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렇게 될 때는 자기를 통제해야만 사고가 터지지 않는다라고 인식해서 이 통제가 자기 삶을 이제 그 지배하게 될 때는 이제 슈퍼에고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이렇게 이제 아기가 자기가 진정한 자아가 아닌데 이제 자라면서 에고와 슈퍼에고를 이제 갖게 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내가 이 심리학적인 용어를 썼는데요. 이제 요즘에는 뭐 다 이거를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고의 지배 상태다. 이게 편도체가 지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날 시대를 점검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의식적인 삶은 이제 옛날에는 생존을 위해서 필요했죠. 현대에서는 이게 무의식적인 삶이 지속되면은요, 실제적인 삶에서 분리가 유발됩니다. 이제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제 심각하게 나가면은 이제 조현병, 옛날에는 이제 정신분열이라고 그랬는데요. 요즘에는 이제 조현병이라고 지금 부드럽게 부릅니다. 환각, 이제 이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환각을 듣죠. 그 다음에 환청을 들어요. 이제 그런 건 없어도 망상장애로 흐르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과대망상장애, 이제 이 친구를 이제 대하게 되면은 여러분도 아마 굉장히 꽤 불편한 경우가 있었을지도 있습니다. 이렇게 실제적인 삶에서 분리가 유발돼서 이제 다른 세계 속에 빠지게 되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조금 내가 조금 사태를 조금 극단적으로 내가 지금 설명은 했긴 했는데 요즘에 좀 많은 젊은이들이 워낙 우울하고 내일 더 훌륭해질 수 없다는 그런 희망이 없는 이제 그런 삶을 사는 가운데 이런 정신적인 그 문제가 쉽게 유발되는 상태에 놓여 있는 이런 우울함 지금 현재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가. 자, 그래서 왜 이제 요 얘기를 하게 되느냐면은요, 이렇게 부지불식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유도받는 그런 삶이 우리가 이제 그 유발되는 것 중에 하나가 책임이 그 내 친구의 그 정신병이라든지 이런 그 마음 아픈 그런 병들에 대한 책임이 온전히 그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사회적 책임이 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요,
우리 인터넷 환경 자체에도 굉장히 편향적인 알고리즘으로 되어 있어요. 이 무의식적 삶을 심어주는 씨앗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편향적 알고리즘이다. 여러분 이제 검색을 하게 되면요, 이 검색 엔진이 내가 이제 검색하지 않아도 내가 이제 기존에 검색해서 찾아봤던 것들과 비슷하고 관련 있는 정보들만 이제 상위 페이지에 띄워주죠. 내 눈앞에 갖다 줍니다. 요게 바로 편향적인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보를 취하고 있는 인터넷 환경에서 내가 보고 싶어 하는 것만 보게 되는 그런 환경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균형이 없고, 이제 한쪽으로 이제 치우쳐 각자 다 달려나가는 삶이 되는 거죠. 욕망하고 두려워하고 화를 내고 미워하는 것이 실제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루어집니다. 이게 실제적 그러니까 편향적인 알고리즘에 의해서 유도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실제로는 자신이 자동 반응을 하고 있고 이제 그렇게 유도받고 있는 건데요. 이걸 모르는 거죠. 내가 화낸 게 아니라 내 안의 프로그램이 화낸 것이다 라는 것을 자각하지 못하면 삶은 평생 이제 꼭두가시의 삶을 면한치 못하게 됩니다. 실제로 인터넷 환경은 이런 편향적 정보만을 제공하고 이제 이렇다 보니까 오도된 정보를 받을 수가 있고, 앞으로는 이제 AI가 정보를 준다고 할 때 더욱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이제 보여지는 그런 사회적 환경에 우리는 놓여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우리가 모르는 이렇게 실제적인 삶에서 분리된 상태, 나도 모르는 상태, 요거 이제 일종의 무지의 상태인데요. 이런 무지가 실제로는 기업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지는 이용당하고 있는 중인 거죠. 분노를 먹고 영이 되는 알고리즘이 있다는 것을 아는 의식이 많이 없습니다. 욕망과 증오를 이용하는 알고리즘이 감정을 붙잡고 있어가지고 이제 마음이 깨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늪이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우리의 처지에서 나 자신의 이런 모습이기도 하죠. 이런 것들이 다 나 자신의 모습. 내가 다시는 더 훌륭해지기 위해서 나도 모르게 했었던 그런 행동을 다시 하지 않아야겠다. 또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야겠다.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겠다. 내일 더 훌륭한 삶을 살아야겠다. 라고 하는 그런 그 결심을 하고 있는 누구에게나 바로 이렇게 과거에 이제 삶이 이제 요랬다면 용서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용서할 때 우리는 실제적인 삶으로 깨어나갈 수가 있는 것이라고 볼 때 저는 이것을 깨어나기라고 저는 지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의식적인 삶으로의 전환이다, 이렇게 얘기를 좀 드릴 건데요. 요 몇 단계를 좀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이렇게 깨어나려면 첫 번째는 내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용서 작업을 해야 되겠죠. 있는 그대로 나 자신을 수용하고 받아주고 깊이 수용하는 거죠. 그런 다음 내가 그렇게 나 자신을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바로 나 자신밖에 없죠. 나를 훌륭하게 이끌어줄 사람도 누구예요? 바로 나 자신밖에 없죠. 그렇게 해서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바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런 작업이 이제 이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관찰자의 자리로 내가 옮겨가야 됩니다. 말하자면 내가 삶의 주인으로 서야겠다는 결단이 먼저, 이 용단이죠. 이거는 일종의 이제 이런 상태가 되면 강력한 용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삶의 주인의 보좌에 앉아야겠다 라는 어떤 용단이 필요하다. 두 번째, 이제 뒤통수에다가 카메라를 들이고 다닙니다.
말하자면 이제 요 상상 속의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이렇게 그 뒤통수에 카메라를 달고 다니는 그런 느낌으로 삶을 살면 요게 이제 객관적인 개념이 생기게 됩니다. 세 번째,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특히 어떤 순간에서 좀 중요한 순간에 딱 닥쳐 있을 때는 3초를 멈춰 봅니다. 스탑 이렇게 걸어 봅니다. 그래서 무의식의 필름을 한번 끊어 봅니다. 네 번째, 질문을 이제 해봅니다. 나는 왜 이렇게 하지? 라는 질문 아주 유용합니다. 두 번째 질문, 내가 단순히 반응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이렇게 이제 에고의 최면 루프를 이렇게 이제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은 알아차리게 되는 건데요. 에고 중심의 그 스토리 흐름을 끊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질문들이. 자, 다시 한번. 나는 왜 이렇게 하지? 내가 단순히 반응하고 있는 게 아닌가? 자,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 수용과 사랑으로 자신을 대합니다. 이게 이제 수용감이 필요한데요. 내가 수용감을 느낄 때 어떤 평화가 이제 있죠. 무의식을 억누르는 대신 알아차려집니다. 이 평온의 순간이. 이 수용감과 사랑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누가 느끼게 해줘요? 바로 내가 느끼게 해줍니다. 두뇌는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자신을 받아주는 훈련을 조금 처음에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자꾸 이걸 하다 보면은 이것도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두뇌가 점점 강하게 느끼게 되는 건데요. 요게 내 안에 있구나. 이런 알아차림이 생기려면 수용감이 필요하다. 나를 받아주는 느낌이 이제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럴 때 이 평온감의 유도를 더 강력하게 이제 이렇게 유도해야 되는데요. 요럴 때는 알아차려 호흡을 고르게 하면서 몸을 다스리고 마음을 안정시켜 가면서 이제 마음이 다잡아지는 시간이 오는지를 이제 보면서 이제 조금 시간을 길게 잡고 이제 이런 작업을 이제 하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섯 번째 단계, 무의식 알고리즘을 빠져나갑니다. 무의식 알고리즘을 빠져나가면 이제부터는 이제 대체적으로 내가 앉아있으면 앉아있다 알아차려지고 서 있으면 서 있다 알아차려지고 걸어가면 걸어간다 알아차려지고 호흡을 길게 하면 호흡을 길게 내뱉으면 호흡을 길게 내쉰다고 알아차리고 호흡을 짧게 들이마시면 호흡을 짧게 들이마신다고 알아차려집니다. 이렇게 이제 알아차려지면은 이제 누울 때나 앉아 있을 때나 안락한 상태, 그 다음에 이제 좀 쉬는 상태, 이런 것이 이제 몸에서 이제 생기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될 때 어때요? 조금 생각의 반경이 넓어지죠. 또 시선의 반경이 넓어져요. 안 보이던 게 보이는 거죠. 문제는 이렇게 무의식적이고 아까 말했죠. 판단이 많을 때는 무슨 상태냐면요. 문제라는 사물이 내 눈앞에 바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판단이 굉장히 빠르니까 어때요? 이거를 보면서 문제가 바로 내 앞에 있기 때문에 다른 게 안 보여요. 봐야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는데도 그것을 안 봅니다. 요거를 이제 필 받는다 그러죠. 이게 필 받으면은 이게 나도 모르게 필름이 끊기는 상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사물, 문제가 되는 요 사건이나 사물이 멀어져 있는 상태가 되어야 이제 이렇게 그 다른 것들도 보이는데요. 아까 말한 대로 요게 이제 시야가 넓어지고 생각의 반경이 넓어지는 상태입니다. 아까 말했죠? 평온이 주어지면은 이제 그런 상태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오면은 이제 중간 캠프를 치는 겁니다.
여러분은 자유인이 되는 정상에서 중간 캠프를 멋지게 한번 치고 여기서 이제 마음의 귀를 붙잡는 소음과 요동치는 것들 그리고 이제 어지러운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사라지면서 마음이 고요해지고 힘듦이 없어집니다. 마치 이제 집에 와서 쉬는 어린아이처럼 되는 거고요. 요럴 때 중요한 겁니다. 지금 평온과 지혜를 균등히 하면서 훌륭한 지혜를 갖출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 이제 이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 용서 작업의 한 과정에서 우리가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 부분을 먼저 좀 짚어봤습니다. 제 얘기를 길게 좀 했는데요.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